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금리 때문에 집값이 좀 잠잠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은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나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로 30대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주행 대체 얼마나 뜨거운 건지 실제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0.15%가 올랐는데, 와, 이게 전국 평균의 거의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놀라운 건 이 기세예요. 이게 하루 이틀 반짝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려 63주 연속 상승. 심지어 9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렸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누가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시작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른 30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난생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10명 중에 거의 6명이 30대라는 거예요. 57.2%. 이거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분들 이 고금리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는 걸까요? 그 비결을 파보니까 바로 이 2단계 공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정부 지원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44.2%.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30대 주택구매 자금 중에서 부모님한테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부모 찬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뜻이겠죠. 물론 심리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전세 구하러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그냥 사기로 했다고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 때문에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가져야겠다. 이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세대가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말 그대로 서울의 부동산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양극화입니다. 아주 뚜렷해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한 강서구나 성북구 같은 곳은 막 급등하는데 우리가 흔히 부촌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서초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진 거예요. 이 30대 매수자들이 주로 노리는 곳은요, 강남 같은 초고가 지역이 아니에요.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은 덜하면서 주거 환경은 괜찮은 그런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들입니다. 자, 매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 열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 불똥이 이제는 전세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플러스 0.22%. 이게 일주일 만에 서울 전셋값이 오른 수치예요. 왜냐고요? 매매 시장에서 집을 사려다가 못 산 사람들이 결국 전세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아주 직접적인 결과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가파른 상승세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무려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이후로 전세 시장이 이런 속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성북구나 송파구처럼 살기 좋은 동네, 학군 좋은 동네부터 전세 물량이 싹 마르기 시작하면서 가격 압박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매매 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세 시장으로 붙여넣기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의 이 뜨거운 시장은 정부의 대출과 부모 세대의 자산,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흐름, 이 역주행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